미세한 부분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오늘의 이제 결과를 가져온 거고요. 두 번째 서울 5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5호선 검단 김포 연장선은 명쾌합니다. 그 부담은 인천시 구간에 대한 부분에 인천시가 부담하는 상황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우리 검단 구간 통과하는 공사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담률에서 분담을 하는 거고요. 김포시에서 최근에 이제 언론 발표했듯이 김포시장께서 추가적으로 김포시가 더 부담하겠다 하는 부분은 경제성 분석 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성 분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가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제도상에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염두에서 이제 추진 의지를 이제 보이신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는 인천시 분담 구간에 대해서는만 분담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두 분만 더. 예, 정명달 기자입니다. 예,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서울 5호선 검단 김포 연장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방금도 김포시장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 5호선 연장이 김포시 패싱 문제가 있어서 김포시의 그 역사를 하나 정도 더 신설하는 문제가 인천시하고의 어떤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이게 지금 타당 조사 완료가 지금 이게 잘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그 김포시하고 어떤 그런 조율적인 문제가 있는지 여부 하나 하고, 그리고 인천 2호선 고양 연장이 있는데 이게 보면 이 자료를 보면 말입니다. 이게 그 23년 7월에 예타 조사 중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25년 1월 예비 타당성 조사 1차 점검 회의, 25년 11월 예타 관련 건의사항 제출, 26년 예타 조사 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서울 5호선이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요약 보면 예타 분석 다음에 바로 조사 완료예요. 근데 인천 2호선 고양 연장에서는 지금 아마 까맣게 칠해놓은 부분이 아직도 여기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23년 7월 예비 타당성 조사 중,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가 26년인데 지금 25년 1월에 예정되어 있는 예비 타당성 조사 1차 점검 회의, 예타 관련 건의사항 제출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거쳤다는 얘기인지 거치지 않았다는 얘기인지 앞으로 거쳐야 되는 사항인지 그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먼저 서울호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호선 검단 김포 연장은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제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 대광위하고 인천시하고 서울시, 김포시 같이 해서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공동 대응을 하고 있는데 역사 신설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논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역사를 신설한다거나 뺀다던가 이건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명쾌하게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을 신청할 당시 기준을 갖고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인천 2호선 고양 연장은 말씀드렸듯이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 진행 중인데, 저희가 그 예비 타당성 조사 중에 점검 회의를 한번 합니다. 점검 회의를 할 때 어떤 부분은 어떻고 우리가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KDA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의견을 나누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실제 뭐가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또 추가할 부분이 있는지, 개발 사업을 추가할 부분이 있는지,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전문가는 내부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단계고요.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런 것들이 마무리돼서 예비 타당 그런 중간에 협의 과정이 완료가 되면 이제 예타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예타 결과가 나오면 그게 예타가 종료되는 겁니다. 2025년 11월까지의 과정은 다 거쳤다는 얘기죠. 그렇죠. 현재도 예타 진행 중인데, 그걸 뭐 몇 년도에 뭐 했다 이런 과정보다 현재도 예비 타당성 조사 기간 중인데, 이런 점검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SBS 송민호 기자님. 다른 얘기인데요. 마이크 좀 부탁드리세요. 인천 1, 2호선을 좀 급행화하자는 그런 여론도 좀 있긴 한데 그 시에서는 이런 좀 계획을 좀 갖고 있는지 그거 하나랑 인천발 KTX는 좀 예정대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올해 말에 개통이 가능합니까? 예, 1, 2호선이 현재 저 급행은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우리 시민들도 우리 시에서도 급행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상당히 제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급행 열차를 이제 당초부터 저희가 인천 1호선이나 2호선 계획을 할 때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했으면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급행 열차가 필요한 부분에서 세부하려면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이게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철도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이게 기준점에 의해서 이렇게 완곡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급행을 운행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시민 편익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저희도 검토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KTX는 명쾌합니다. 금년 12월에 개통입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총력적으로 지금 대응을 해서 건설을 진행하고 있고요. 금년 12월에 개통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인천일보 변성훈 기자님 먼저 하시면 됩니다. 네, 저 인천일보 변성원입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5호선 사업 중에 그 원칙침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예타 통과에 어쨌든 또 유리해졌다라는 부분은 인천공항뿐만 아니라 인천 그 김포 연장까지 전체 구간에 대한 사업에서 이제 좀 유리해졌다라고 조금 해석이 되는데 그게 맞는지 저는 다시 확인차에 좀 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제 김포시에서 이제 추가로 이제 5,500억 원의 이제 그 예산을 추가로 이제 투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가점이 부여된다고 했는데 그 가점이 정확하게 어떤 가점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 노선안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이 노선안도 이제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그 김포시에서 추가 투입하는 그 재원의 가점이 그 김포시에서 주장하는 안대로 흘러가는데 이제 좀 더 유리해지는 건지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두 번째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호선 검단 김포 연장 사업은 이제 서울시, 우리 검단, 김포를 이제 세 개 광역, 세 개 도시를 이제 통과하는 그런 노선이 되겠는데, 뭐 김포시 구간이라서 김포시 따로 하고, 인천시 구간이라서 인천시 따로 하고, 서울시 구간 따로 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의 노선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국비 대신에 지방비를 어디서 더 분담한다 하면 그 고정 비율 외에 그러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책성 평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상으로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것은 부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청된 노선 자체를 갖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진행 과정에서 그거 김포시장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KD에서는 적용을 할지는 어떻게 적용할지는 그 부분은 저도 상세한 내용은 갖고까지는 아직 어쨌든 가점 제도가 있는 것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건 이제 국가 데이터 통계라고 그러는데요. 쉽게 말하면 인천 지역에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교통량이 얼마고 어디까지는 어떻게 이게 이제 국가적으로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바뀐 데이터로 적용시키겠다. 그러면 우리가 경제성 산출하는데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제성 산출하는데 플러스 요인이 된다. 이 구조적인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 교통량 DB가 늘어난 부분이니까 인천시에 적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송도 연장선 1호선 송도 809 연장선 같은 경우 우리 인천시 자체 사업, 우리 사이트 내의 사업이기 때문에 인천시 통계가 바뀌는데 바뀐 통계를 적용하면 PC가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건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저희가 총 통행량의 한 10% 정도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중에 정진태 기자님이신가요? 처음 뵈서 좀 뉴스 줌 정진태 기자인데요. 지금 상당히 이 예상이 많이 들어요. 8조 정도면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국책 사업인데 이제 시에서 하기 때문에 이 8조 이상 되는 그 비용 조달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비용 조달에서 좀 모자라도 하면은 지방채 채권 같은 걸 발행할 계획이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8조 6천억 중에서 우리 인천시 부담은 거기에 40%입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따지면 한 3조 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인천시 이제 이 철도 사업이 뭐 한 1, 2년 안에 끝내는 게 아니고 10년 계획입니다. 최소. 그 10년에 걸쳐서 저희가 재원 조달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우리 인천시 재정 여건이나 우리 예산 규모를 봤을 때 충분히 조달 가능한 걸로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할 때 그것까지 합니다. 분석이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철도 사업은 수요가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택지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포함돼서 재원 조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재원 조달에는 문제가 없다.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예, 예. 네. 예. 이제 한 분 정도만 더 계시면 하고 아니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저기 준범 터널 경서 삼거리에서 국제 CC까지 거기를 터널로 할지 노천으로 거기를 할지 그 부분을 여쭤봤거든요. 답변이 없어갖고요. 지하로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 예, 예. 네. 네, 오늘 질의응답 이 정도 마무리하고요. 추가적인 질의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우리 교통국장 철도과장님 별도로 자료 답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연휴 전에 이렇게 많이 관심 가져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